박서연 대표의 사무실에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조용한 소리와 귓가를 맴도는 희미한 이명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깊은 고뇌에 찬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생각 속에서 한 조각의 평온이라도 찾아보려 애썼다. 45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 어떤 기념일도 아들의 죽음이 남긴 영혼의 끝없는 구멍을 메울 수는 없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아들의 웃음소리, 그의 꿈,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다. 한때는 현실 같았던 수백 가지 계획들이 이제는 기만적인 환상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서연은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모니터 화면의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해졌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그녀의 생각처럼 어두운 잿빛 구름이 서서히 모여들고 있었다. 그때 사무실 문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움찔하며 머리를 정돈하고 말했다. 들어오세요. 방 안으로 비서인 이수진이 태블릿 PC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언제나 세심하고 정확했다. 대표님, 오전에 최진혁 회장님과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지는 실수를 피하려는 듯 기기 화면을 보며 말했다. 그리고 내일 저녁 행사를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대리. 오늘은 이만 퇴근해도 좋아요. 서연은 생각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다는 희망을 담아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비서가 사무실을 나가자 서연은 다시 상념에 잠겼다. 첫 번째 남편 김민준에 대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항상 그녀에게 나약한 사람으로 보였고 아들과의 비극 이후 완전히 손을 놓아버렸다. 서연에게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 그녀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강한 남자인 버팀목이 필요했다. 바로 그런 이유로 그녀는 강지훈을 선택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함께 맨손으로 시작해 성공적인 사업을 일구었다. 그때 사무실에 전화벨이 울리면서 그녀의 생각은 다시 한번 중단되었다. 여보세요, 자기야. 서연은 남편의 이름이 화면에 뜨는 것을 보고 대답했다. 차는 사무실 앞에 대기 중이야. 언제까지 일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고 그것이 약간의 짜증을 유발하기도 했지만 기분 좋은 것이었다. 몇 분만 줘. 곧 나갈게. 서연은 눈을 감으며 대답했고 내면의 고통이 심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잠시 허공을 응시했다. 서연은 정신을 차리고 지훈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항상 높은 기대를 했고 그녀는 자신의 의무를 저버릴 수 없었다. 내일 그녀의 생일날 그녀는 멋져 보일 뿐만 아니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야만 했다. 주먹을 꽉 쥔 서연은 책상에서 일어나 거울로 다가갔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힘과 에너지가 넘치는 여성이었지만 내면의 불안감은 무거운 짐처럼 그녀를 짓눌렀다. 넌 강해, 서연. 넌 할 수 있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가방을 집어들고 심호흡을 한 그녀는 어둠에 잠식당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이고 지금은 지훈을 만나 모든 걱정을 문 밖에 남겨두어야 했다. 서연이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소름이 돋게 했다. 그녀는 코트를 몸에 바싹 여미고 차로 향했다. 갑자기 지훈이 나타나 그녀의 뺨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왔어, 예쁜 아내.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좀 피곤해 보이네. 당신도 왔네. 그녀는 그의 입술의 온기를 느끼며 대답했다. 응, 일이 좀 힘들었어. 그의 손길은 그녀에게 자신감과 평온함을 주었다. 피곤하지만 꽤 성공적이었어. 그녀는 내면의 불안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미소 지었다. 당신 하루는 어땠어? 일이 많았지. 그가 운전에 집중하며 말했다. 새로운 파트너와 미팅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자랑스러워. 서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는 이것이 지훈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사업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계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 고마워.
그가 진심 어린 미소로 대답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해줄 때 이게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거야. 우리 함께 이 사업을 일궜잖아. 내가 이걸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당신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서연은 자부심이 가슴을 채우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많은 것을 극복했고 그들의 여정의 모든 발걸음이 중요했다.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부엌에서 풍겨 나오는 맛있는 저녁 식사 냄새가 그들을 맞았다. 서연과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며 친구가 된 김이모님이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대표님, 사장님, 그들이 들어서자 김이모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저녁 준비됐어요. 배고프시죠? 아주 많이요. 서연은 코트를 벗으며 대답했다. 냄새가 정말 끝내주네요. 지훈은 와인을 잔에 따르고 식탁에 앉았다. 접시에는 채소를 곁들인 닭고기 요리가 아름답게 놓여 있었고 곁들임으로는 서연이 항상 좋아하던 감자 캐레가 있었다. 정말 멋진 서프라이즈네요, 이모님. 그녀는 요리사의 솜씨에 감탄하며 말했다. 언제나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아시네요. 애쓰고 있습니다. 김 이모님은 손을 비비며 미소 지었다. 음식은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죠. 댁이 언제나 따뜻함과 아늑함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우는 잔을 들었고 서연도 따라 들었다.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공동의 여정을 위해 그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를 위해. 서연은 온몸에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끼며 따라 말했다. 그들은 그날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지훈은 파트너와의 미팅과 계약의 모든 조항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야기했다. 그 사람 꽤 고집이 세더라고. 지훈이 윙크하며 말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지. 당신은 항상 사람들을 다루는 법을 알았어. 서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설득의 재능이 있어. 전부 당신이 가르쳐준 덕분이야. 지훈이 웃었다. 당신이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줬잖아. 그들은 웃음과 추억을 나누며 그들의 하루에 대한 세부 사항에 몰두하며 대화를 계속했다. 서연은 하루 종일 쌓였던 긴장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런 순간에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는 한 팀 같았다. 저녁 식사 후 김 이모님이 식탁을 치우자 서연과 지훈은 차를 마시며 소파에 앉았다. 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집안에는 고요함이 감돌았다. 내일 생일 축하할 준비 됐어? 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당신을 위해 특별한 걸 준비했어. 오, 그럴 필요 없는데. 그녀는 내심 궁금증이 일었지만 손사래를 쳤다. 난 그냥 당신과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당신 생일이잖아. 그가 주장했다. 우리는 축하해야 해. 네. 그래서 이미 다 말했어요. 서연이 부드러워지며 말했다. 이 대리가 전부 준비했어. 그가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말했다. 서연이 미소 지었다. 그들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서연은 다시 삶에 대해 생각에 잠겼다.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가. 자신의 꿈을 회상하며 그녀는 그들이 함께 만든 이 순간, 이 따뜻함 속에서 버팀목을 찾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모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기회가 있는 것 같았다. 있잖아. 그녀는 그를 당황하게 하고 싶지 않아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혹시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는 잠시 멈칫했고 그의 시선은 진지해졌다. 응, 가끔 생각해봐.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 끊임없이 바쁘게 사는 게 어떤 건지. 이건 어려운 문제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것이 어려운 주제라는 것을 알았다. 만약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면? 그녀는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물었다. 만약 우리에게 아이가 있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어? 지훈은 생각에 잠겼고 그의 눈에는 이해의 빛이 반짝였다. 나는 그들이 사랑과 지지의 분위기 속에서 자랐으면 좋겠어. 그가 천천히 말했다. 언제나 우리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자신의 꿈을 꾸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서연은 그들의 대화가 깊어지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나도 그걸 원해.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인정했다. 나에게는 우리가 튼튼한 가정을 갖는 것이 중요해. 그들이 각자의 일로 흩어지자 지우는 서재로 갔고 서연은 소파에 남았다. 그녀의 생각은 다시 아들의 기억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입술은 고통으로 굳게 닫혔지만 그 감정에 굴복하지 않으려 애썼다. 곧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어 시계를 보았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지만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서연은 생각에 잠겨 책상에 앉아 있는 지훈에게 다가갔다. 뭐 하고 있어? 그녀는 그의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며 물었다. 프로젝트 작업 중이야. 그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하지만 곧 끝날 거야. 커피 타줄까? 그녀는 속으로는 그가 그녀와 함께 있어주길 바랐지만 제안했다. 응, 그러면 좋겠네. 그가 말했다. 아마도 약간의 도움이 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떨쳐내려 애쓰며 부엌으로 갔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여전히 기억들이 싸우고 있었지만 지금은 지훈의 곁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서연은 커피를 타서 지훈이 이미 서류를 닫고 있는 책상으로 돌아왔다. 여기. 그녀는 그의 앞에 컵을 놓으며 말했다. 맛있게 마셔. 고마워 여보. 고통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행복을 위한 시간을 찾았고 그 행복은 의미가 있었다. 어두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는 것이 중요했다. 서연의 아침은 뜻밖의 놀라움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빛에 잠에서 깨어났고 심장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오늘이 그녀의 생일이었고 특별한 날이 되기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지우는 이미 침대 옆에 서서 미소 짓고 있었다. 좋은 아침, 내 사랑. 그가 화려한 리본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상자를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인에게. 서연은 놀라움과 기쁨의 입을 살짝 벌렸다. 좋은 아침 자기야. 그녀는 그의 뺨에 입을 맞추며 대답하고 기대의 차 선물을 열기 시작했다. 안에는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된 멋진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세상에 너무 아름다워. 정말 멋지다. 고마워, 지훈 씨. 그녀는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지훈은 가까이 다가와 그녀를 강하게 껴안았다. 그들은 서로의 친밀함을 즐기며 몇 분 동안 그렇게 있었다. 당신이 좋아할 줄 알았어. 그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보여주기 위해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싶었어. 서연은 가슴이 온기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사랑과 보살핌이 무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곧 그녀의 생각은 그녀를 매우 불안하게 했던 최진혁 회장과의 다가오는 미팅으로 옮겨갔다. 고마워, 내 사랑. 이제 미팅 준비해야겠어. 그녀는 살짝 몸을 떼며 말했다. 지우는 일이 서연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재빨리 샤워를 하고 그녀의 몸매를 강조하는 완벽한 팬츠 수트를 골랐다. 그녀가 거울 앞에 서 있을 때 지훈이 다가와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정말 멋져 보여. 그가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최 회장님 미팅에 같이 가줄까? 서연은 돌아보며 감사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자기야, 그러면 정말 고맙지. 그 사람이 얼마나 불쾌한 사람인지 당신도 알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힘든 순간에 항상 그녀를 지지해준 남편에 대한 존경심으로 가득 찼다. 내가 곁에 있을게. 그가 자신 있게 말했고 서연은 긴장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빠른 아침 식사 후 그들은 함께 사무실로 향했다. 차 안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그들은 농담과 웃음을 나누며 함께하는 매 순간을 즐겼다. 있잖아, 나 미팅 전에 좀 긴장돼. 그들이 사무실에 가까워졌을 때 서연이 고백했다. 걱정 마. 당신은 뭘 말해야 할지 알잖아. 그리고 만약 그가 또다시 어려운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기억해. 지훈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아. 서연이 자신감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항상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들이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미팅을 위해 준비된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했다. 자기야, 다 준비됐어. 가도 돼. 그가 그녀에게 코트를 건네며 말했다.
서연은 코트를 입고 다가올 협상을 위해 심호흡을 했다. 그들은 사무실을 나와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레스토랑에서는 최진혁 회장이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메뉴를 보고 있었고 그들을 보자 일어섰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 회장이 지훈에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훈이 대답했고 서연은 그의 목소리가 자신감 있게 들린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서연이 최 회장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그녀는 시간이 돈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낭비할 생각이 없었다. 물론입니다. 그가 제안서가 담긴 폴더를 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주문을 하고 토론이 시작되었다. 서연은 혁신적인 기술 도입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매우 세심하게 발표했다. 최 회장님, 그녀가 시작했다. 저는 우리의 제안이 귀사의 실적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 회장은 제안서를 주의 깊게 검토했다. 박 대표님, 당신은 항상 발전에 대한 열정으로 저를 놀라게 하는군요. 그가 서류에서 시선을 들며 말했다.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할 준비가 됐습니다. 서연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지훈을 바라보았고 그는 승인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최 회장님. 함께라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녀는 자신감이 목소리를 채우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거래가 끝난 후 서연과 지훈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들이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서연은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 여보, 지훈이 그녀를 껴안으며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다. 당신 없이는 해내지 못했을 거야, 내 사랑. 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은 나의 행운의 부적이야. 그들은 커피를 한 잔씩 마셨고 지훈은 저녁까지 업무를 처리하러 갔다. 저녁에 봐, 자기야. 그가 작별 인사를 하며 그녀에게 키스했다. 서연은 사무실에 혼자 남았고 성공적인 거래에서 오는 기쁨은 점차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훈의 지지가 있다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 박 대표님, 뷰티 살롱 예약 있으십니다. 수진이 태블릿 PC를 들고 들어오며 상기시켰다. 저녁을 위해 단장하셔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고마워요, 이 대리. 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언제나 완벽하네요. 서연은 책상에서 일어나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변화를 위한 시간. 그녀는 생각했고 그녀의 영혼 속에서 막연한 기대감이 꿈틀거렸다. 서연이 청담동의 한 고급 살롱에 도착했을 때 길고 화려한 머리를 한 쾌활하고 에너지 넘치는 헤어 디자이너가 그녀를 맞았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머리색을 완전히 바꾸고 싶어요. 서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와, 대담한 결정이시네요. 어떤 색을 원하세요? 디자이너가 빗을 손에 들고 관심을 보였다. 짙은 레드나 초콜릿 브라운 같은 거요. 저한테는 새로운 시도가 될 거예요. 서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 있게 대답했다. 디자이너는 그녀의 요청을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멋질 거예요. 그녀가 시술을 시작하며 말했다. 혹시 어떤 특별한 날을 위한 변신인가요? 오늘이 제 생일이라서 좀 특별하게 축하하기로 했어요. 서연은 관심을 즐기며 설명했다. 오, 정말요? 정말 멋지네요. 자신에게 변화를 주기에는 항상 좋은 이유죠. 디자이너가 미소 지었다. 정말 멋진 저녁이 되시길 바라요. 서연은 새로운 스타일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그녀는 자신감과 설렘을 느꼈다. 몇 시간의 변신 끝에 그녀는 자신의 모습에 감탄하며 거울 앞에 섰다. 정말 멋지세요. 디자이너가 감탄했다. 모두가 넋을 잃을 거라고 확신해요. 서연은 디자이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다. 그녀가 집에 들어섰을 때 그녀의 등장을 예상치 못한 지훈이 부엌에 있다가 돌아섰다. 와, 예상 못했지만 당신한테 정말 잘 어울려. 그는 그녀의 새로운 헤어스타일과 머리색을 보며 감격하여 그녀를 껴안았다. 안녕, 자기야.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그의 감탄에 가슴이 온기로 가득 차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난 당신이 실험하는 게 좋아.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말 멋져 보여. 옷 갈아입고 저녁 먹으러 갈 준비하자. 서연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 침실로 갔다. 그녀는 몸매를 강조하는 짙은 파란색에 딱 붙는 이브닝 드레스를 입었다. 이 스타일은 그녀의 모습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과거를 회상하며 그녀는 갑자기 오늘 밤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깨달았다. 그녀가 거울 앞에 서 있을 때 지훈이 다시 방으로 들어와 그녀를 보았다. 세상에, 진짜 여신 같아. 그는 감탄하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뺨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웃었다. 고마워. 근데 당신도 그렇게 나쁘진 않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며 대답했다. 오늘 밤을 잊지 못할 밤으로 만들자. 지우는 그녀를 껴안고 키스했고 그런 다음 그들은 함께 집을 나와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레스토랑은 즐거운 분위기로 가득 찼고 안으로 들어서자 서연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의 친구 최유라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갔다. 서연아! 유라가 일어나 그녀를 껴안으며 소리쳤다.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예쁘다. 너도 정말 멋져. 서연은 친구가 와준 것을 기뻐하며 대답했다. 드디어 내 생일을 축하하기로 결심해서 정말 기뻐. 유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서연은 미소 지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녁은 그녀와 함께 축하하기 위해 온 친구들로 가득했다. 그들은 축하 인사, 웃음, 대화를 나누며 축제 분위기를 즐겼다. 생일의 기분이 어때? 그들이 테이블에 앉았을 때 유라가 물었다. 있잖아, 기분 정말 최고야. 서연은 그 순간을 즐기며 고백했다. 올해는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 넌 항상 강했어, 서연아. 유라가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올해가 너에게 특히 행운의 해가 될 거라고 믿어. 그들은 저녁 계획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고 서연은 기쁨이 가슴을 채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것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곧 다른 손님들이 합류했고 축제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다. 건배 어때? 지훈이 손에 잔을 들고 테이블에서 일어나며 제안했다. 오늘 생일을 맞은 우리의 사랑하는 서연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었고 서연은 행복의 눈물이 눈에 고이는 것을 느꼈다. 와주셔서 모두 감사해요. 그녀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여러분의 지지와 사랑에 정말 감사해요. 건배 후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고 대화는 더욱 흥미롭고 진솔해졌다. 그들은 웃고 옛 이야기를 회상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나누었다. 메인 요리가 끝나자 서연은 댄스 플로어로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춤추러 가요. 그녀는 지훈에게 윙크하며 외쳤다. 지훈은 기꺼이 동의했고 그들은 이미 음악이 연주되고 있는 댄스 플로어로 나갔다. 서연은 자유로움을 느꼈다. 그녀의 심장은 리듬에 맞춰 뛰었고 몸은 가볍고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춤 정말 잘 추네. 지훈이 그녀를 껴안으며 속삭였다. 당신도.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곧 다른 손님들이 합류했고 춤은 계속되었다. 서연은 기쁨이 넘치는 것을 느꼈고 이것은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느낌이었다. 몇 곡의 춤을 춘 후 그들은 휴식을 취하고 더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는 테이블로 돌아가기로 했다. 서연아, 널 위한 선물이 하나 더 있어. 유라가 쇼핑백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게 뭐야? 서연은 심장이 떼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흥미롭게 물었다. 유라는 그녀에게 쇼핑백을 건넸고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움직일 때마다 반짝이는 멋진 귀걸이가 있었다. 믿을 수 없어. 그녀는 친구를 보며 외쳤다. 고마워. 넌 최고를 받을 자격이 있어. 유라가 그녀를 껴안으며 말했다. 저녁이 끝날 무렵 서연은 진정으로 행복했다. 그녀는 지훈을 껴안았고 그들은 춤추고 웃고 있는 손님들을 함께 바라보았다. 이 멋진 날을 선물해줘서 고마워. 그녀는 사랑스럽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난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움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이날이 평생 기억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모든 최고의 것들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희망이 싹 댐고 그녀는 닥쳐올 어떤 시련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집에서 서연은 선물을 풀기 시작했고 새로운 놀라움이 있을 때마다 그녀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꽃, 향수, 책, 그리고 많은 즐거운 작은 것들을 선물 받았다. 그녀의 시선은 다른 물건들 사이에 놓여 있는 이상한 봉투에 쏠렸다. 이건 뭐지? 그녀는 의아해하며 봉투를 바라보았다. 요즘엔 봉투를 잘 안 주는데 안에 뭐가 있을까? 호기심에 그녀는 빨간 리본을 풀고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서연은 그중 하나를 꺼냈고 그 이미지를 보자마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사진에는 지훈이 젊은 여자와 침대에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자기야, 무슨 무서운 거라도 본 것 같네. 지훈이 서연에게 다가가며 미소 지었다. 서연은 힘겹게 그를 돌아보며 사진을 그에게 던졌다. 이거 설명 좀 해보시지. 그녀는 분노와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쳤다. 사진을 본 지훈은 망연자실했다. 그는 어떻게든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다. 서연아, 이건 당신도 알잖아.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야. 나한테는 다른 사람 필요 없어.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를 밀치고 눈물을 흘리며 욕실로 가버렸다. 서연아, 기다려. 그가 소리쳤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얼마 후 그녀가 나왔을 때 지우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다. 우리 이혼해야겠어. 그녀는 절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혼? 그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서연아,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아니, 그리고 당신은 당장 거실에 가서 잘 거야. 그녀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베개를 던지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은 오랫동안 오지 않았다. 서연에게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함께였고 지훈의 배신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그는 한 번도 그녀에게 의심할 만한 이유를 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모든 것이 단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을 뿐이었다. 몇 시간이 지났지만 서연은 여전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배신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녀는 어둠 속에 누워 어쩔 줄 몰라 방을 서성이는 지훈의 소리를 들었다. 마침내 그녀는 일어나 그와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지훈 씨, 그녀는 그가 앉아있는 방의 문을 열며 말했다. 얘기 좀 해. 지훈은 고개를 들고 희망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된 거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날 믿어야 해. 그건 실수였어. 실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실수는 컵을 깨는 거지, 지훈 씨. 이건 배신이야. 당신은 다른 여자랑 잤어.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치 않았어. 그가 침대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우연이었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난 당신만 사랑해. 거짓말! 그녀는 다시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끼며 소리쳤다. 어떻게 날 사랑하면서 바람을 피울 수 있어? 이게 힘들다는 거 알아? 그가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그게 내가 우리 사이에 있는 걸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야. 난 우리가 함께하길 원해. 서연은 얼어붙었다. 그녀의 가슴은 고통으로 죄어왔다.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녀는 의심이 자신을 갉아먹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이걸 안고 어떻게 살아가지? 우린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어. 그가 주장했다. 우리 사이에는 단순한 육체적 관계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거 알잖아.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돌아섰다. 당신은 이해 못해, 지훈 씨. 난 이걸 그냥 잊을 수가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서연아,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 그가 가까이 다가오며 외쳤다. 우리 가족을 지킬 수만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할게. 우리, 시간이 필요해. 그녀는 다시 문을 닫으며 말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는 슬픔과 고통이 심장을 채우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변했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고 느꼈다. 지훈은 생각을 정리하려
애쓰며 방에 남았다. 서연을 잃는 것이 두려웠고 상황이 위태롭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고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그를 괴롭혔다. 아침은 금방 밝았고 서연은 힘겹게 눈을 떴다. 어젯밤의 기억, 실망, 그리고 고통이 그녀를 잠 못 이루게 했다. 그녀는 사진을 손에 들고 있었을 때 배신감에 심장이 찢어지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고 그 결정은 매 순간 다가오고 있었다. 힘겹게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식탁에는 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지치고 수척했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고 시선을 들었다. 좋은 아침, 내 사랑. 그가 미소 지으려 애쓰며 말했다. 서연은 더 이상의 논쟁을 피하고 싶어 차갑게 대답했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가 그녀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고 물었다. 서연은 모든 생각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다. 나 오늘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이혼 서류 준비하라고 할 거야.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우는 마치 얻어맞은 것처럼 움찔했다. 그는 이런 전개를 예상하지 못했다. 서연아, 기다려. 그가 식탁에서 일어나며 말을 시작했다. 우리 이거 의논해보자.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해결책은 없어.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다.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하지만 우린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지만 서연은 이미 결심을 굳혔다. 아침 식사 후 각자 일하러 갔지만 서연의 내면에서는 감정이 들끓었다. 그녀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후회가 남아 있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서연은 수진을 불렀다. 이 대리 변호사님과 미팅 좀 잡아줘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네, 박 대표님. 수진은 서연의 평소와 다른 모습에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으신가요? 완전히는 아니에요. 서연이 대답했다. 이혼에 대해 상의해야 해요. 수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하신가요? 이건 중대한 결정인데요. 네. 서연은 심장이 불안하게 뛰는 것을 느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지낼 수 없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재빨리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 후 서연은 이전에 함께 일했던 박철민 변호사와 이혼에 가능한 선택지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박 대표님, 이 결정에 정말 후회 없으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을 때 그녀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다. 네, 확신해요. 그녀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저를 배신한 사람과는 살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재산 분할, 그리고 회사와 관련된 문제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아주 중요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모든 것이 조용히 지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서연은 사무실에서 몇 시간을 더 보내며 일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이혼에 대한 생각이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후회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저녁에 서연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가슴속에서 긴장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집으로 향하는 모든 발걸음이 마치 지나온 모든 것의 무게를 짊어진 듯 무겁게 느껴졌다. 지훈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기대가 서려 있었다. 왔어. 그가 시선을 들며 말했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오늘 하루 어땠어? 그가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나 이혼 소송 걸었어.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당신이 여기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녀는 힘겹게 말을 내뱉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미안해. 그가 그녀를 껴안으려 했지만 만지지 마. 서연은 그를 밀쳐내며 소리쳤다. 일어난 모든 일 후에 그가 다시 자신의 사적인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다. 서연아, 제발.
그는 그녀가 숨이 탔을 정도의 희망을 담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설명하고 싶어. 얼마나 됐어? 그녀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진실의 한 조각이라도 찾아내려 애썼다. 지우는 불안감을 감추려 애쓰며 시선을 피했다. 진실을 알고 싶어. 그녀는 초조해졌다. 10년. 마침내 그가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낙담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놀라움에 눈썹을 치켜 올렸다. 10년? 그녀는 분개하며 말했다. 그리고 나한테 말할 생각조차 안 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나한테 이걸 숨길 수 있었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다.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웠어. 그건 변명이 안 돼,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당신은 내 인생을 망쳤어. 그리고 이제 내가 누구와 상대하고 있는지 알아야겠어. 지우는 그녀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보고 한 걸음 다가서려 했지만 그녀는 다시 물러섰다. 그러자 그에게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리고 더 있어. 그가 말을 이었고 그의 목소리는 차가워졌다. 당신이 이 길을 선택했으니 모든 걸 반반씩 나눌 거야. 난 물러서지 않아. 그리고 그래, 나 아들이 있어. 서연은 들은 말에 충격을 받았다. 아들? 그녀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그리고 그걸 얼마나 오래 숨겼어? 10살이야. 지훈이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비통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시선을 견딜 수 없다는 듯 한 걸음 물러섰다. 서연은 눈물을 참으려 눈을 감았지만 너무 많은 눈물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고 버티지 못하고 벽을 따라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당신은 아이를 원하지 않았잖아. 그녀는 얼굴을 손바닥에 묻으며 말했다. 왜 나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지우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고통에 심장이 죄어왔다. 당신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그가 말했다. 이 정보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어. 그래서 이제 내가 그냥 착하고 순종적이길 바라는 거야? 서연이 쓰라리게 말했다.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잔인하게 굴 수 있었어? 이러고 싶지 않았어. 그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찼다. 난 우리가 가족이 되길 바랐어. 당신이 행복하길 바랐다고. 행복?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나를 몇 년 동안 속이면서 어떻게 행복을 말할 수 있어? 지훈은 자신이 한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눈을 감았다. 그는 서연을 영원히 잃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걸 바로잡기 위해 뭐든지 할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제발, 기회를 줘. 우리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 우리를 위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해졌지만 고통으로 가득했다. 우리에겐 우리가 남지 않았어. 당신에겐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우리가 있었던 거니까. 그리고 이제 난 그걸 받아들여야 해. 당신은 이해 못해. 그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생각보다 복잡했어. 복잡했다고? 서연은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반짝였다. 당신 스스로 그 삶을 선택했어. 당신 스스로 나를 배신하기로 결정한 거야. 지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모든 말이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난 당신을 사랑했고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싶었어. 그가 설명하려 애썼다. 제대로?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이게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해? 잘못됐다는 거 알아. 그가 인정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실수했지만 이걸 바로잡기 위해 뭐든지 하고 싶어. 이미 일어난 일은 바로잡을 수 없어. 서연이 소리쳤다. 당신이 나한테 한 말은 더 이상 아무 의미 없어. 그녀는 문 쪽으로 돌아섰지만 지훈이 갑자기 그녀의 팔을 잡았다. 기다려. 그가 그녀를 놓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다.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그녀는 그의 손에서 팔을 뿌리치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나가, 지훈 씨. 더 이상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아. 그녀는 차분하게 말하려 애썼다. 지훈은 눈을 감고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말없이 방을 나갔다. 서연은 혼자 남았고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었다. 그녀는 벽에 기댔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가 알던 모든 것이 환상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모든 것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지만 배신감은 그녀에게 평온을 주지 않았다. 서연은 바닥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고 그들 사이에 있었던 모든 순간을 회상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만남, 결혼식, 미래에 대한 꿈.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고통스럽게만 느껴졌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지훈 씨. 그녀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을 느끼며 속삭였다. 왜 나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고 이제 모든 것이 변했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들의 함께한 삶의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고 그녀가 그들의 미래를 상상하려 할 때마다 오직 공허함만이 보였다. 마침내 정신을 차린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갔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 했고 이 일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방을 나온 그녀는 책상 위에 전화기가 놓여 있는 서재로 향했다. 서연은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고 그가 전화를 받았을 때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다.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혼 절차를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연은 내면에서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내린 결정이 힘들었지만 옳았다고 확신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힘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변호사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어요. 전화를 끊은 서연은 어깨에 짐이 덜어지는 것을 느꼈다. 마음을 다잡은 그녀는 지훈이 자신의 삶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를 뒤로 하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그녀는 강해질 것이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은 욕구가 자라났고 그 욕구는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아침, 집안은 고요했다. 지훈은 없었고 그 부재는 무거운 안개처럼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힘겹게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생각은 불확실성과 불안으로 가득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서연은 이미 외로움이 자신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부엌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와인 한 잔을 따랐다. 와인이 그녀를 잊게 해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공허감만 더할 뿐이었다. 그녀는 창가에 기대어 상념에 잠겼다. 어떻게 모든 것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허공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가 나에게서 그렇게 멀어졌다는 걸 어떻게 알아채지 못했을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 서연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화면에 뜬 수진의 이름을 보고 전화를 받았다. 네, 이 대리. 그녀는 목소리를 더 자신감 있게 만들려 애쓰며 말했다. 박 대표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1시간 뒤에 미팅이 있는데 아직 사무실에 안 나오셔서요. 이 대리, 오늘 미팅은 전부 취소해요. 아니, 아예 이번 주 내내. 서연은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하지만 수진이 말을 시작했지만 서연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지금은 일할 상태가 아니에요. 미안해요. 그녀는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혼자 있고 싶지는 않았지만 패배를 인정하기도 어려웠다. 그녀는 삶에서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을 돌봐야 할 때라고 결정했다. 서연은 운동복을 입고 모자를 썼다. 신체 활동이 이 고통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조깅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 그녀는 밖으로 나가며 혼잣말을 했다. 상쾌한 공기 속에서 서연은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자유의 감각을 가져다 주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점점 더 빠르게. 숨이 가빠지고 귓가에서는 심장 박동이 울렸다. 그녀는 힘을 다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며 달렸다. 포기하면 안 돼. 그녀는 마음속의 고통을 억누르려 애쓰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얼마 후 피로에 지친 그녀는 공원으로 이어지는 계단에 앉았다. 서연은 숨을 고르며 지난 일들에 대한 생각에 잠겼다.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쉬고 있을 때
서연은 한 노숙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찢어진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고 돕고 싶은 이상한 충동을 느꼈다. 저기요.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며 불렀다. 이거 받으세요. 그녀는 그에게 30만 원을 건넸고 그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감사합니다. 그가 감사함에 참말했다. 이 돈이 저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냥 누군가는 당신을 신경 쓴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서요. 서연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노숙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반짝였다. 다음 날 아들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고 그것은 여전히 그녀에게 고통을 주었다. 그녀는 자주 아들의 묘를 찾았고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서연은 차에서 내리며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채우는 것을 느꼈다. 묘지로 향하는 모든 발걸음이 깨지기 쉬운 얼음 위를 걷는 것 같았고 그녀는 무엇을 느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갑자기 모퉁이에서 그녀는 어제 돈을 주었던 노숙자의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묘 옆에 서서 조심스럽게 비석을 손수건으로 닦고 있었고 그러고 나서 꽃다발을 놓았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소리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물었다. 남자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움찔하며 그녀를 쳐다보고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그의 눈에서 그녀는 무언가 익숙한 것을 보았다.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숨을 내쉬었다. 그래 서연아, 나야. 그녀의 첫 남편 김민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과거와 똑같이 들렸고 그것은 그녀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다. 넌 여전히 멋지구나. 하지만 눈에 고통이 많이 보이네. 서연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고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민준 씨, 어떻게? 그녀는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 애쓰며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가 떠는 것을 보고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왜 이래? 넌 항상 강했잖아. 그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몸을 기댔고 눈물은 계속 흘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15년이 한순간처럼 스쳐 지나갔다. 정신을 차린 그녀는 눈물을 닦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집에 가요. 그녀는 이 순간이 새로운 길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조용히 말했다. 민주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해하지 못하고 놀란 눈으로 그녀를 계속 쳐다보았다. 진심이야? 그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차로 그를 이끌었다.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저택을 보고 놀랐다. 우와. 그는 차에서 내리며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성공했구나. 나 혼자만의 공은 아니에요. 서연은 그를 집 안으로 안내하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집으로 들어갔고 민주는 샤워를 했으며 서연은 그에게 깨끗한 옷을 주었다. 이것은 그가 오랜만에 느껴보는 촉각적인 편안함이었고 그는 온기가 몸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식탁에 앉았을 때 서연은 와인 한 잔을 따랐다. 여기서 지내요. 이 집에는 사람의 온기가 필요해요. 그녀는 잔을 들며 말했다. 민주는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왜 필요해? 그는 그녀의 제안에 놀라며 물었다. 당신은 항상 사람을 지지하는 법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한테는 그게 절실히 필요해요. 그녀는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을 정리하며 잠시 말을 멈췄다. 나 당신 아이를 낳고 싶어요. 마침내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민주는 들은 말에 놀랐다. 진심이야? 그는 당황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일어난 모든 일 후에? 네. 그녀가 확인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제 당신이 여기 있으니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있다고 느껴요. 민주는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에 희망이 스쳤다. 이게 나한테 얼마나 어려운지 당신은 몰라. 그의 목소리가 조용해졌다. 다시 아빠가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하지만 난 우리가 다시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서연이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계약을 맺어요.
그게 우리 둘 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는 이것이 그들 둘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는 그녀의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며 동의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함께 해낼 수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나는 당신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끼길 바라요. 민주는 다시 그녀를 껴안았고 서연은 마음속에서 희망이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해볼게. 그가 말했다. 같이 해보자. 그들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신의 꿈과 희망을 나누었고 민주는 자신의 두려움과 의심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없을까봐 두려워. 그가 고백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어. 괜찮을 거예요. 서연이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함께 배워나갈 거예요.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의지와 지지예요. 밤이 그들의 집을 감쌌고 서연은 자신의 삶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을 느꼈다. 고요함과 기억으로 가득 찬 이 집에서 새로운 희망이 타올랐고 그녀는 민준과 함께라면 놀라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알았다. 서연과 민준이 다시 만난 지 몇 주가 지났고 그들의 삶에는 중대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매일 그들은 마치 처음 만나는 것처럼 서로에게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서연은 한때 나약하다고 생각했던 민준이 이제는 남자답고 책임감 있는 남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더 이상 15년 전 그녀를 떠났던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었다. 당신, 날 놀라게 하네요. 어느 날 저녁을 함께 준비하며 서연이 말했다. 민주는 소스를 섞다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뭐가? 그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부엌에서 행동하는 거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예전에는 라면도 못 끓였잖아요. 민주는 큰 소리로 웃었다. 글쎄, 그동안 많이 배웠지. 맛볼래? 그는 도전적으로 소스가 묻은 숟가락을 들어 그녀에게 가까이 가져갔다. 기꺼이. 서연은 웃으며 그의 손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서연은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고 날이 갈수록 민준에 대한 감정은 더욱 강해졌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돌보는 방식과 그의 남성다움이 돌아오는 것에 감탄했다. 있잖아요. 당신 정말 매력적으로 변했어요. 어느 날 그가 스토브 앞에 서 있을 때 뒤에서 그를 껴안으며 그녀가 고백했다. 민주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이 빛났다. 그렇게 말해주니 기쁘네. 그가 그녀를 마주 안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나랑 함께 있는 게 좋도록 노력하고 있어. 서연은 미소 지었지만 내심 불안감이 일었다. 그들은 임신을 시도했지만 아직 결과가 없었다. 임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다. 아마도. 민준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약간 슬프게 들렸다. 하지만 난 어쨌든 가능한 한 빨리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어. 나도 그래요. 그녀는 이 주제가 둘 모두에게 고통스러워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대답했다. 몇 달이 지났고 서연은 임신 테스트기를 사기 위해 다시 약국에 갔다. 임신을 시도할 때마다 그녀는 설렘과 희망에 휩싸였다. 하지만 매번 그녀와 민주는 같은 상황으로 돌아왔다. 서연아, 다 괜찮을 거야. 그녀가 다시 한번 불안을 드러냈을 때 민준이 그녀에게 말했다. 우린 그냥 인내심을 가져야 해. 알아요. 그녀는 내면의 두려움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린 함께 모든 걸 이겨낼 거야. 그가 그녀를 격려하려 애쓰며 말했다. 곧 그들은 공원을 산책하고 단순한 순간들을 즐기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며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서연은 더 자신감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아이에 대한 생각은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민준 씨, 우리 아이가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그녀가 물었다. 물론이지. 그의 눈이 빛나며 대답했다. 난 아이가 당신처럼 강하고 용감하고 또 착했으면 좋겠어.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녀의 심장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나도 아이가 착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녀는 그들의 아이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며 말했다. 하지만 아직 임신할 수 없다는 생각이 다시 그녀에게 돌아왔다. 서연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 우리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가 제안했다. 민주는 생각에 잠겼다.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알아내야 할 문제잖아요. 그녀가 확신에 차 대답했다. 좋아.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동의했다. 같이 하자. 그때부터 서연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사와 병원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이것이 긴 과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희망은 꺼지지 않았다. 매일 저녁 그들은 함께 미래의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어느 날 그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의사를 만나기로 결정했다. 서연은 불안이 자신을 휩쓰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에게는 지지가 있었고 그것이 불안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 마침내 의사를 만나는 날이 왔다. 서연은 민준과 함께 병원에 도착했다. 그들이 진료실에 들어섰을 때 따뜻한 미소를 지닌 중년의 여의사가 그들을 맞았다.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들의 두려움과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희가 임신을 시도한 지 꽤 됐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사는 주의 깊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가 뭔지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검사를 해보죠. 그녀가 제안했다. 그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서연은 희망이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좋아요. 그녀는 이 단계가 그들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느끼며 말했다. 몇 가지 검사와 상담 끝에 그들은 진료실을 나왔다.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린 해낼 수 있어. 난 우리를 믿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모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민준과 함께라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고 느꼈다. 함께 보낸 매일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했고 서연은 다시 그와 사랑에 빠졌다.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더욱 가까워졌다. 하지만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들 둘은 주변 세상이 급격히 변하는 것을 느꼈다. 민준이 방으로 들어왔을 때 서연은 봉투를 손에 들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뭐라고 나왔어? 그는 그녀의 긴장된 표정을 보고 물었다. 나도 아직 몰라요. 그녀는 봉투를 열며 말했다. 같이 봐요. 그녀는 종이 한 장을 꺼내 읽었고 그녀의 심장은 죄어왔다. 민준 씨, 그녀가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우리에게 임신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민준은 옆에 앉았고 그의 눈에는 불안이 비쳤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다음 단계에 대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은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민주는 그녀를 껴안으며 말했다. 우리는 방법을 찾을 거야. 우리 혼자가 아니잖아. 아침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또 다른 의사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고 병원으로 향하는 모든 발걸음은 그녀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분석 결과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파괴적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준비됐어? 그들이 차에 앉았을 때 민준이 물었다. 확실하지 않아요. 서연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알다시피 무서워요. 괜찮을 거야. 그가 자신감을 불어넣으려 애쓰며 말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겪었잖아. 이것 때문에 무너지게 놔두지 말자. 그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내부의 분위기는 서연에게 암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간호사의 미소를 보았지만 그것조차도 그녀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박서연님, 김민주님. 간호사가 그들을 진료실로 부르며 말했다. 그곳에서 김지영 의사가 그들을 맞았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친절한 미소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서연이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의사는 긴장을 알아채고
재빨리 본론으로 들어갔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어조가 진지해졌다. 서연은 내면에서 무언가가 죄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제발, 그냥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녀는 차분하게 말하려 애썼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타깝지만 두 분 모두에게 심각한 임신 능력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갖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연은 얼어붙었고 그녀의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네. 그녀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했는데요. 이 말을 듣기 힘들다는 거 압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동정심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시험관 아기 시술이나 다른 생식 기술과 같은 대안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요. 옆에 앉아있던 민주는 넋이 나간 듯 보였다. 그럼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맞습니다. 의사가 확인했다. 그녀의 눈은 동정심을 표현했다. 이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서연은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가족에 대한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했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 애쓰며 말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이것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의사가 말했다. 저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여기 있고 준비가 되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진료실을 나왔을 때 서연은 주변 세상이 회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서연아, 민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아니, 안 괜찮아.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쳤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민주는 멈춰서서 그녀를 껴안았다. 이후 며칠 동안 그녀는 일과 새로운 취미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았다. 분석 결과를 떠올릴 때마다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마침내 의사와의 만남 후 넷째 날, 서연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으로 잠에서 깼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방에는 민준이 없었다.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그가 그냥 볼일 보러 나갔다고 생각했다. 부엌으로 내려온 서연은 모든 것이 어제와 똑같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갑자기 그녀의 시선은 식탁 위에 놓인 쪽지에 쏠렸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 그것을 손에 들었다. 아무래도 신은 우리에게 더 이상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려나 봐. 그러니 여기서 작별하는 게 좋겠어. 민준. 서연의 숨이 돋았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로 갈라졌다. 그녀는 옷장을 확인하기 위해 침실로 달려갔고 텅 빈 옷걸이를 보고 민준이 정말로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 씨! 그녀는 소리쳤지만 오직 침묵만이 그녀에게 대답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모든 것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다시 한번 심장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왜 떠났어요? 그녀가 말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었잖아요.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감싸 안고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들을 잃었고 이제 민준마저 잃었다.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지? 그녀는 그들이 함께했던 좋은 순간들, 함께 꿈을 키웠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녀는 외로움을 감당하기 힘들었다.